예, 목요일에 시장 읽기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 함께하죠.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일퇴하면서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네요. 또 크게 밀리지는 않는 상황인데 연말인데 말이 좀 불이 붙으면 좋을 텐데 조금 답답하네요. 네, 재정절벽 얘기 가지고 말들이 많죠. 어제는 재정절벽 때문에 안 된다 그랬다. 오늘은 또 재정절벽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시장이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100포인트에서 플러스 100포인트 나는 다우지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변동성 요인인 건 맞습니다.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지. 정치인들은 우리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다르죠?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종목별로도 슬림화 포커스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립니다. 삼성전자 얘기 많이 했고요. 삼성전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나으셨을 텐데, 앞으로도 시장이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코스닥 종목, 각종 테마주 이런 쪽들에서 아직 미련을 놓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이 움직이는 쪽으로 맞춰가겠다라는 쪽으로 좀 돌아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1930p 이상 가면은 좀 순환매 분위기가 돌 것 같다라는 쪽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좀 힌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제 시장이었군요. 1930p에 가까이 근접하니까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많이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는 삼성전자 도움 많이 받았고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하면 순환매도 돌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 시장은 약하게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시장의 중심값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방향성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지난 4월에서 5월 넘어오는 사이에 이미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지금 상황입니다. 그때 지수와 비교했을 때 지수 고점과는 상당한 격차가 아직도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새로운 고가를 쓴 상황입니다. 시장의 중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견조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시장이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장 민감하고 중심이 되는 좀 표가 있죠.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화입니다. 어제 유로화 종가가 1.29 달러 정도 됩니다. 지난주에 큰 이슈가 있었죠.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바로 그 다음날 그리스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 오늘 결론은 못 내리겠다. 어제 그저께부로 이제 결과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꽤 유로화가 흔들릴 만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가 강하게 올라붙었거든요. 시장에서 위험 선호도 면으로 봤을 때 유로화는 좋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볼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수급 부담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갔는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매도 차익 거래 잔고가 6조 원 수준이고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10조 2천억 수준입니다. 4조 원이 넘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잔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의 일별 추이를 통해서 본다라고 해도 어제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꽤 좀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연속성을 보이면은 좀 겁나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판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시장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제 팔았지만 오늘은 상당 부분 개선된다라고 보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강세마인드 쪽으로 끌고 가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좀 무겁고 쫓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전반에 관한 생각은 이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면서 비교적 강하게 치솟기는 기대가 좀 이르겠습니다만은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단기적으로 유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우선 기존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 흔들릴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일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중앙은행이 스탠스가 바뀌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표 보시죠.
중앙은행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FRB하고 ECB가 글로벌 유동성을 지원했던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1차 QE 때 엄청난 돈을 이미 쏟아 부었고요. 2차 QE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부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ECB 쪽에서도 LTRO를 통해서 돈을 이미 집어넣은 단계고요. ECB가 OMT를 발표했고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할 만큼 QE3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중앙은행은 분명히 카드를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돈을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재정 절벽 가지고 시장을 꺾어버린다? 이런 경우는 좀 일반적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도 본다라고 하면은 원화와 채권이 동반강세인데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빠질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걱정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할 만큼 시장이 비싸냐? 시장이 비싸면 사실 할 말 없죠. 근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비싸지 않습니다. 퍼밸류에이션 또 보게 되면은 8.5배 수준. 뭐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크게 우려할 단계는 서브프라임 때도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우려할 단계는 사실 아니죠. 장부가로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1배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사실 겁먹을 단계는 아니죠. 지금 재정절벽 때문에 많이들 신경 쓰이시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시장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를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전년비 13% 올랐고요. 사이버 먼데이는 26%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입니다. 주택 지표도 최근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다우지수도 13,000피입니다. 이 정도면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호적인 소비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3년 10개월 만에 2,000피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코스피하고 역전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어쨌든 정권 바뀌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기대치가 꽤 있을 겁니다. 소비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미국 소비심리지수는 2008년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우 좋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 가지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도 대표적인 선행지수들입니다. 선행지수와 관방 PMI 같은 경우에도 돌아설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형성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얘기를 안 하셨으면 주가가 요즘 하락하는데 어쩔까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늘 시장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말이죠. 그 기술주들이 미국에서 한참 올라갈 때 전통주는 죽쓰고요. 네. 나스닥하고 다우지수하고 뭐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4천, 6천 가고 다우는 막 만에서 7천, 6천 하니까요. 네. 그 중국 상하이 지수는 6,0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제 2,000 밑으로 왔으니까 코스피와 뭐 비슷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크게 우려보다는, 기회를 보신다고 하셨고요. 앞서 이제 순환매를 얘기하셨고요. 저희가 오시기 전에 좀 예고하면서 화학주에 관한 그 장 팀장님의 시각 자체가 단순 반등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셔서 궁금한데. 네, 우선 그럼 화학주를 다 담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기본 포트폴리오 전략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죠. 삼성전자 ROE가 20%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4%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10배 이상 줘도 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208조짜리 공룡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ROE가 20%라는 거, 이거 상당한 일입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EPS 추정치가 15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균값만 따져서 밸류에이션 10배만 줘도 지금 140만 원은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성장성이 좋은 고밸류 스토리가 좋았던 기업들 무너지고 있다. 이거 분명히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데서 나온 돈들은 또다시 삼성전자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사고 있는 창구가 어디입니까? 연기금입니다. 구원투수인데요. 이 구원투수는 좋아하는 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쓸데없는 공 안 던진다는 얘기죠. 딱 대형주만 삽니다. 코스피 분위기 한번 보시죠. 코스피 분위기 보시면 지금 윗단에 놓여져 있는 61선, 201선 이런 데들을 뚫어주고 나면 순환매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저께 시장에서 이미 한번 힌트를 보여줬죠. 그런 모습이 또다시 재현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물어보시죠. 그러면 중공업, 뭐 건설, 철강 그런 거 다 오르겠네요. 네, 초반에는 낙폭과대한 종목들 다 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선별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오늘은 화학업체 쪽에서 LG화학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6위짜리고요. 시가총액은 20조짜리 기업입니다.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영업이익 10%고요. 영업이익률 10%고 ROE 15%짜리 기업입니다. 실적 예치치를 보시게 되면은 EPS 추정치가 올해 안 좋고요. 내년서부터 슬슬 개선되는 모습은 나옵니다. 그러면 성장 스토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감소한 EPS를 기반으로 가벼워질 만큼 가벼워졌다라고 봅니다. 지금 화학업체들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셰일가스 기반으로 원가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국내 11개 화학업체 톤당 스프레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미 2005년, 2008년 그때만큼 훼손돼 있습니다. 많이 죽을 만큼 죽어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경기 돌아서면 가장 빠른 것도 사실 화학주입니다. 호남석유하고 금호석유, LG화학 이런 것들 단순 비교들 많이 하실 텐데 사이즈가 다릅니다. 호남석유의 영업이익률은 3.2%고요. 금호석유의 영업이익률은 4.4%입니다. LG화학은 훼손됐어도 8.6%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석 가릴 겁니다. 초반에는 많이 빠진 것들 단순히 다 같이 올라옵니다만 시간 지나고 나면 또다시 어닝을 보게 되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LG화학은 순수화학 섹터가 아닙니다. 컨버전스죠. 전기전자 소재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매력도를 통해서 볼 때 화학주들도 단순 반등은 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슬림화 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LG화학에 좀 포커스 맞추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